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환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러의 목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 중요한 선들이 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5원, 달러 인덱스는 99, 그리고 우리 지수격으로 하면 이제 3000p. 과연 여기를 거기가 뭐 깨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열어둬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요. 지금 이제 장 시작하면서 우리 역의 환율 말고 본장의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38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1379원에서 일단 끝이 나게 됐었는데요. 6월 30일 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깼거든요. 그때가 달러 인덱스도 96까지 내려왔던, 완전히 그러면서 추세적인 뭐 달러 약세, 달러 붕괴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와서 1370원대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는 97대로 그리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장기 박스, 그 9900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는 있기는 한데, 자, 그러나 이번 한 주도 다시 달러 강세, 이 단기적인 달러 강세에 대한 조심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들썩였을까? 왜 역의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했을까를 좀 놓고 보면 역시 브라질 해와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뭐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겼고, 이날 해와라가 그대로 그냥 무너졌거든요. 장중에 2.8%까지 급락을 해서 뭐 달러당 5.4 헤알이 5.6, 뭐 이때까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돼 있으면서, 잘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관세를 경제적인 목적 외에 내정 간섭까지 좀 활용하려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막 퍼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도 8월 1일 협상이 정말 완결되는, 그리고 앞서도 봤지만 더 이상 타코 트레이드는 없다. 백악관이 8월 1일부터 진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협상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환율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은 이제 이게 주봉입니다. 원달러 환율 주봉이고, 굉장히 중요한 선이 우리도 요 60의 선, 60주거든요. 60주. 요걸 일단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맘 편하게 추세적으로 여기 120, 200주까지도 내려올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일단 120에서 맞고 다시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60주에서 깨고 내려왔다가 더 추세를 못 뽑으면 여기 선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를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렇다면 요 레벨들, 우리가 어렵게 깨고 내려왔던 요 1399, 1400 요 라인, 이게 60주선, 여기까지 문턱까지는 1395원에서 1400 라인은 한 번 더 트라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환율이 그럼 뭐가 문제길래? 자, 이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이 변동되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가 달러 인덱스는 앞서 제가 97까지를 잘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장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도 이 99, 100 어려운 박스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99, 100은 철옹성 같았는데 인덱스가. 그래서 97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1,400원 가는 동안에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 99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원화 약세에 지금 좋았던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이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탈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약화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좀 열어놔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이것도 받습니다. 이게 코스피고요. 주봉 차트긴 한데, 여기 보시면 요때 요 봉. 6월 셋째 주에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달러 인덱스가 99를 깨면서 98, 97, 96대까지 완전히 내려올 때, 우리가 1340원대까지 갔을 때에 만들어진 봉이거든요. 이 봉 치고 여기서부터 쭉 시세를 뽑았기 때문에 요 봉 라인들 보면은 일단은 2985부터 위 라인들 보면 3010, 크게 보면은 약간 3000이 깨질 수도 있는 요 봉 언저리까지는 이게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 그때 급격하게 워낙 강세에서 나왔던 요 봉 출발선, 6월 요 셋째 주에 요 주봉 레벨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가능하죠. 그러면 또
주말에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시 본격적인 달러 상승, 뭐 달러 무시하지 말라, 추세적인 달러 나온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 저금리, 약달러, 약달러, 저금리는 이거는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저금리, 약달러를 트럼프가 뒤집는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제조업 르네상스니 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트럼프는 명확했습니다. 저금리를 가지고 재정적자 해결, 그다음에 약달러를 가지고 무역적자 해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밀고 갔는데 이걸 뒤집는다? 여기서 달러를 다시 본격적인 강세로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뭐 지금 파월 해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또 약달러까지는 함께 가긴 갈 것 같은데 다만 이 8월 1일까지가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타코 트레이드니 뭐니 말을 잘 상대국에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꼬리를 내렸지만 유럽연합부터 해서 다들 짱짱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단으로 환율을 좀 띄우는, 달러 강세를 좀 일시적으로 엄박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뭐 이런 방법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환율이 다시 오르는가, 1380원, 90원, 1400원대 트라이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도도 함께 이어지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단기 조정에 나왔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잘해봐야 될 부분이 시총 15위의 이 대형주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뭐 3천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할 텐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 HD 현대중공업 이게 15위 라인 중에서 조방원인데 왜 하이닉스냐? 하이닉스는 그동안 반도체에서 2단화처럼 홀로 자기가 이끌어갔습니다. 시장 전체를. 그래서 크게 보면 조방원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SK 하이닉스 이 묶음조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새로운 출발조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 이제 2차 전지 라인들, 또 바이오 라인들이 버티고 있어서 자, 요 얼마나 이들의 업종이 좀 교체가 되고 버티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 이건 뭐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한데 뭐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좀 팔아서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흘러서 8월 1일 날 관세 협상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즉 8월부터 시작되는 새 출발의 주도주가 과연 조방원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흐름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환율이 일단 한번 1390원 이상 1400원을 올라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깨지는지를 이번 한 주에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